만만히 보아선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을 최강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세계 최첨단 기술을 대담하게 채택했다. 금세기 초부터 한국은 군사기술 분야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고 여러 방면에서 정말 만만치 않다. 현재 한국은 군수 방면으로는 일본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었고 일본에게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잠수함 분야에서는 한국은 거의 공백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거세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많은 한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차세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한국 국방부는 2012년 12월 26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원에 첫 두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 15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 11월 30일 세 번째 잠수함이 추가됐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꿈처럼 생각했으나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선더움은 2014년 11월 27일 첫 건조를 시작해 2018년 9월 14일 진수됐다. 후속함 두 척의 건조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1차 사업의 세 척이 모두 인도되는 시기는 2023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선진 기술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길이 83.5m, 폭 9.6m, 수중 최대 속력 20노트, 항속거리 1만 마일에 이른다. 8개의 533mm 어뢰 발사관과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있으며 수직 발사관의 수는 후속 배치에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잠수함에 채택된 추진체계는 본래 한국 최초로 원자력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그러한 조건이 빠지면서 재래식 추진체계로 건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존 잠수함들은 독일의 연료전지 기술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현재 한국은 아주 배짱 있게 리튬 배터리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의 선진 기술을 매우 과감하게 응용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상당히 패기가 있다. 이 기술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 한 가지 기술만으로 미뤄와 겨룰 수 있는 것이다.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는데 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분야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은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잠수함이 일본에 직접 도전하기는 조금 어렵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관심을 가졌으며 한국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는 재래식 잠수함을 취역시키기도 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개발 속도는 느리지 않다. 현재 한국의 국산 잠수함은 잠수함 강국인 일본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 본래 기술 경쟁이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한국은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상당히 자신이 있다. 현재 건조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2척뿐이지만 배치3까지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그때가 되면 한국 잠수함 부대의 규모와 퀄리티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며 이는 우리도 주목해야 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제품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자면 일본 제품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고장이 잘 난다는 것이다. 삼성 핸드폰은 옛날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품질이 좋지 않다. 과거 한국과 일본 제품은 깔끔하고 선진적인 외관으로 중국 시장을 장악했지만 사실 품질은 완전 쓰레기다. 한국 차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차에 문외한인 사람만이 한국 차를 산다고 생각한다. 고장이 작고 탑승자들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가볍고 일본 차랑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 차가 사소한 결함은 조금 적은 편이다. 그래서 빵주차가 제일 쓰레기다. 여전히 외형만으로 중국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뿐이다. 상술한 것 외에도 한국 제품을 사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특히 빵주들은 시각이 편협해서 다른 나라 제품은 배척하고 자국산 브랜드만 구매한다.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사줄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은 아주 거지 같은 나라고 우수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아주 훌륭하고 적절한 분석이다.
이거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들이네. 그래핀 배터리야말로 진정한 미래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자연 발화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진공 상태에 있는 인공위성에나 적절하며 잠수함에 쓰는 것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그래핀 배터리는 안전하고 대용량에다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됐다. 빵즈들은 좀 얌전하게 굴어라. 이런 분야는 기본적으로 100년의 기초를 깔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미국과 잠수함 전쟁을 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겨우 30년 동안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해서 기존 강국들을 따라잡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인가? 조금 허접한데 이걸로 북한 해군을 막아낼 수 있겠냐? 이 친구 IQ가 0인 듯. 한국의 공업 수준은 정말 할 말이 없다. 중국보다 훨씬 발전했고 일본과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인데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등 수많은 기술력을 보유한 강국이다. 한국의 정치와 법치를 보면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 대통령은 정치를 못하면 감옥까지 가야 한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면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핵전력이 합쳐질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황해는 면적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중형 첨단 잠수함이 핵잠수함보다 쓸모가 있을 것이다.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대형 잠수함의 역할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호수에 바늘 하나를 던지는 것과 펜 하나를 던지는 게 큰 차이가 있냐? 핵잠수함은 재래식과 비교하면 속도가 빠르고 운항거리, 잠항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허나 이러한 장점은 좁은 바다에서는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 반대로 가격대가 낮은 소형 잠수함들은 이 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2차 대전의 골칫거리는 일본의 원양 잠수함이 아니라 독일의 유보트였다. 윗댓글에 동의한다. 잠수함은 훌륭한 비대칭 무기이지만 황해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 4,000톤급 잠수함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프랑스의 루비급 핵잠수함은 배수량이 2,400톤에 불과하다. 한국은 아시아 1위 해군이 되기 위해 일본과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인도 해군을 먼저 넘어서야 할 것이다. 우리 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면 세계 선진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한국 놈들이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이대로라면 제3차 세계대전은 동아시아에서 발발할 거야.